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이란 공습 이후로 일반 방송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 뒷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라나 방송 TV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텔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뭐 그 방송을 사실은 이제 AB 해가지고 하루 전날 공습하기 직전에 올린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방송이 올라갔는데 이제 공습이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어제 거를 들으면 공습 이후에 있어서 제가 그 제목에 공습 전에 녹음한 거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잘 이해하셨을지라 믿고 이게 우선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의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방송에서 몇 달 전에 이란의 그 CIA가 힘모자들이죠. 이란에 미리 들어가서 인필트레이션 잠입해서 앞으로 있을 이란의 이런 여러 가지 혁명을 부추기고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공습이 무르익으면 이제 그런 공습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제 월요일인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하다가 다 못하면 내일 또 하겠지만 우선 제가 몇 달 전에 미리 잠입해서 그러한 물밑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란은 굉장히 젊은이가 전체 인구 대비 젊은이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이란 국민들의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굉장히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하는 확인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막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그들이 기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트통이 그것도 꼭 번역이 돼 있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라는데 트통이 하얀 모자를 쓰고 나와서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런 마가 모자를 쓰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하얀 모자를 쓰고 나와서 이란 국민들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기 좋게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들의 손에 달렸다. 너희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이번에 공습이 이제 지금은 위험하다. 그러나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지금은 그러지 말고 지금은 위험하지만 곧 이것이 끝나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너희들이 니네 나라를 도로 되찾아라. 이런 식으로 트통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란과의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전쟁이고 뭐 굉장히 길게 갈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뭘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이건 짧게 끝날 이야기 일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그라운드 트룹을 훗솔저들을 그라운드 트룹을 이란에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공습을 하고 거기에 지평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란 국민한테 니네 운명을 맡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뭐
그 나라 땅이 넓고 그다음에 뭐 산악 지형도 있고 거기는 게릴라전이 만약에 미군들이 육상 그라운드로 들어가면 그게 게릴라들이 많고 해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과거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아주 그 길게 전쟁하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아주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앞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서지컬 스트라이크, 수술 이렇게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 제거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 이름이 에픽 퓨어리예요. 그러니까 작전명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란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이란의 성직자 그 하메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나 또그 마두로의 부하들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갔을 때 뭐 드론 떼를 향해서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이게 기술 격차가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미국에서 그 캔디스 오웬스도 거기 들어가는데 그 터커 칼슨 얘기도 지난 방송에서 했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또 그런 인플루언스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계속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끝없는 전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미국인의 희생이 하나도 없이 압도적인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특통의 정부를 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작전이 그냥 미군 사상자 한 명도 없고 베네수엘라 때 미군 사상자 하나도 없었죠. 조금 이따 제가 이거를 좀 베네수엘라 작전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정권들이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방치해 두었던 이란 같은 위협이 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놔두고 이 딥스들이 아주 굉장히 그 말썽꾸러기 놔뒀다 그랬죠. 제가 그랬는데 그 위협이 이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참 마음속에 좀 좋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이란 공습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이란의 공습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그 제목이 그렇게 썼죠. 미국 이란 공습 고민 속 이란 붕괴 이후의 파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AB를 어제 그저께 내보냈는데 그 배경을 잘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거 하에 이제 공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습은 뭐 언제 일어날지를 몰랐죠. 근데 트통이 어제 그 공습하기 전에 텍사스를 방문하면서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기자들이 항상 백악관 마당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 마린원을 타러 가기 전에 그 헬리콥터 이름이에요. 거기 마당에 서서 이제 트통이 이렇게 나오면 한마디라도 물어보려고 거기 기자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런데 트통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이란 공습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 언제 할 건지를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그러면 상상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근데 1차 2차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대화를 했는데 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어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자들이 물을 때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습이 다가왔구나 이제 이러한 짐작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어제 방송을 이미 그 전날인가요? 해서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또 그 내용도 어제 올라간 내용도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기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공습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추측은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제가 그 세 개의 악동을 몇 나라 세워놨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란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고, 쿠바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수년간 유출된 우리의 비밀 무기 예산 정보들을 보고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건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게 뭐냐면 적들은 애초에 이란 같은 애들은 아예 그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군사력이나 무기의 그 어떤 그 우수한 무기, 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로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이란 공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핵시설의 무력화,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2단계는 정권 제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1단계의 그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 공격이 그 이제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이죠.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현지 시간 자정에 시작됐어요. 자정. 현지 시간, 이란 시간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냐면, 이번에 그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와 딸 사위 뭐 그 집에 손자 손녀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가족 다 죽고, 그 다음에 밀리타리 그 군 고위 계급 4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이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뭐 4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는다 뭐 어쩐다 이런 자가 이제 그 대통령인데, 거기서는 그 대통령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이 명목상의 대통령이지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자기네는 끝까지 항전하겠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항전을 하든지 말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로서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는 물론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40명의 밀리터리 고위층이 왜 다 죽어버렸냐면, 그 사람들이 그 토요일날인가요? 거기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라니까 한 곳에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데 그냥 그 첩보가 들어간 거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그 시간에 회의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갔고, 모여있을 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B2 스피릿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페르시아만 항공모함에서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EA-18G 그라울러 전기가 동행을 해가지고 이란이 가진 모든 레이더 주파수를 일단 방해했어요. 이제 작전 내용 자세한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사실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면. 그리고 이란의 S300, S400 방공 시스템은 마치 윈도우 95로 돌아가는 것처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냥 아예 그냥 방공 시스템조차 아무 역할을 그러니까 못한 거죠.
왜냐하면 레이더 주파수를 방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제로 그렇게 방해해 버리고 전투기가 가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무기는 GBU 57 대형 관통 폭탄하고, 그 폭탄은 포르도와 나탄즈의 지하 벙커 200피트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로 원심 분리기 시설은 완전히 무너져서 잔해 더미가 되었고,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이란의 핵무기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 그거 쓸데없는 소리라 그랬죠. 제가 약 80% 정도 이상 그 능력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때려버렸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NSA가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의 약자인데, 그 국가안보 에이전시 뭐 이 정도 뭐 번역 안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는데, NSA가 미리 심어놓은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 그거는 스톡스넷이 진화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휘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IRGC는 이란 혁명 수비대라 그랬죠. 그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를 IRGC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 장군들은 통신이 끊겨버려서 무전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고, 리포 드론 무리들이 헬파이어 미사일로 발사 기지들을 제거했습니다. 40개 이상의 최고급 목표물이 삭제되었고, 그러니까 40개 이상 그들이 타겟하는 목표물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 자택에 있던 하메네이도 정밀 JDAM 폭탄에 의해서 제거된 거예요. 그럼 보복이 있었는가? 그러면 그들이 뭐 보복을 하니 어쩌니 그랬죠. 그래서 수백 발의 샤브 미사일과 드론이 마구 발사되었는데, 사드, 한국 사람 사드 그러면 뭔 말인지 알죠? THAAD, 사드와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이 이를 파리 잡듯이 다 막아내서 이란 애들이 쏘아올린 샤브 미사일과 드론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뭐 카타르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두바이도 공격하고, 그 인근 국가들을 좀 공격을 했어요, 이란 애들이. 그리고 빈살만이 강력하게 나왔죠. 사우디를 만약에 공격할 때는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는 수니파고, 여기 그 이란은 시아파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또 지들끼리는 서로 그동안 싸워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 측의 피해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왜 없냐 그러면 AWACS 조기 경보기와 위성 정보를 결합한 센서 시스템이 미사일이 발사돼서 나오기도 전에 궤적을 이미 예측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미국 쪽의 피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쪽의 피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동 지역에 뭐 카타르도 그렇고 미군 그 기지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술 같은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에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하메네이나 뭐 그 밀리터리 그 수뇌부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타겟해서 이렇게 그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전에 첩보가 있어서 뭐
아주 그 타겟하는 빌딩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프라들 왜냐하면 이란도 이제 이 독재자 종교 지도자라 그러면서 아주 이란 국민을 47년 동안 얽매고 그랬던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거기도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자유국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인프라를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이거 다시 재건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그런 인프라나 그런 중요한 시설들은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를 목표로 했다 그래요, 미군이. 그리고 정권 이후에 하메네이 정권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겨우 다시 재건하는데 너무 힘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배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란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1월 3일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한 얘기를 잠깐 카라카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그렇게 이 아주 완전한 작전 성공으로 했는데 그때의 그 작전명은 이번에는 에픽 퓨얼인데 이번에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베네수엘라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네수엘라 시간 오전 2시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핵심 작전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MH47 치누크 헬기들이 델타 특수부대를 마두로의 요새화된 은신처로로 직접 투입했죠. 그래가지고 FA-18 전투기들이 적 방공망 제압을 먼저 수행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이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먼저 파괴했죠. 그 다음에 AGM 88 HRM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불꽃 놀이처럼 날려버렸죠. 그래서 무작정 들이닥친 전면 공격은 아니고 RQ-170 센티넬 무인기가 실시간 ISR이 뭐냐면 정보 감시 정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티넬 무인기가 실시간 정보 감시 정찰 ISR을 제공했고 경비 패턴을 그 숨 쉬는 것까지 분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카메라는 반복 영상으로 바뀌었고 통신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카메라가 아무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두로와 그 아내 그 와이프도 같이 생포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생생하게 방송에서 어떤 사닉 웨폰 등등 뭐 입에서 피가 쏟아지고 뭐 슈퍼 솔지어 얘기도 하고 자세한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방송으로 얘기했죠. 그때 안 들으신 분은 그 제목에 가서 마두로 생포 뭐 그런 제목을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병사 한 명도 그 사상된 자가 없고 미국의 사상자는 제로, 영 없습니다. 한 명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쿠바 경호 인력은 큰 피해를 입어서 75명 이상 사망했고 그중 32명이 쿠바 사람이었죠. 쿠바에서 그 마두로를 경호했었죠. 쿠바의 특수부대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SDB-2 같은 정밀 유도 폭탄 덕분에 민간 피해는 최소화했습니다. 그때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리고 카라카스를 이라크의 옛날에 바그다드처럼 만들지 않고도 독재자를
코골을 독재자가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미국에서 뭐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이다, 뭐 미국의 제국주의다, 뭐 그러면서 막 그 트통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팀에 있는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자기네들의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 제국주의의 그 원리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자원을 뺏고 뭐 이러면 제국주의예요. 그러나 지금 트통이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할 생각도 없고, 그 미국의 직접적인 마약이나 마약 때문에 미국 사람이 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 달에도.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테러라고 define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트통이. 그래서 실제 미국에 그렇게 마약을 들여보내고 그렇게 범죄를 하는 국가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게 이번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그 어떤 legitimate reason이었어요. 그 합법적인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테러 조직에 대해서 외과 수술 같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전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로 석유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은 마두로의 혼란에 지친 세계에 어떤 그 이익을 주는 하나의 덤으로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롭게 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왜 베네수엘라 얘기를 느닷없이 했느냐, 거기는 작전 시간 2.5시간 2시간 반, 그 다음에 이란에는 첫 번째 공격한 그 사건은 2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비교하는 그 의미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단계, 그럼 1단계는 이제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거고, 2단계는 정권 제거예요. 하메네이 정권 제거. 그거는 후속 작전이에요. 그래서 같은 2월 28일 날 일어났는데, 그거는 6시간 이내에 끝났습니다. 한 6시간 채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초기 핵시설 및 지휘 통제, 핵시설 작살 내고 지휘 통제 타격 이후에 걸프만에 있던 알레이 버크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국경 IRGC 그 이란의 국경 수비대, 혁명 수비대, 이란의 혁명 수비대 기지, 그 다음에 공군 비행장 드론 기지가 그때 제거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총 200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1단계는 이란의 핵시설, 그 다음에 2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건 정권 제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0명 이상 사망했고, 그 중에는 국방장관과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혁명 수비대 지휘관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좀 곁길로 나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메네이가 80 몇 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 어떠한 지금 제가 받는 어떠한 그런 소식 중에 뭐가 있냐면, 하메네이가 이 남자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남자를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대상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지휘관들, 군인들, 뭐 커맨더들,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 자기가 사는 곳에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어떤 참 이거 말하기가 좀 좀 좀 별로 안 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그런 성적으로 그러한 지저분한 그러한 파리라 그래. 미국엔 파리. 그런 파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기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자인데 이 자가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는 같은 동성 그러한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인 인간이에요. 이 자가 하메네이가.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이번에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주변이 남자들로 득실득실 하면서 굉장히 추잡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에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여기 혁명수비대 지휘관들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끼워 넣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또 우리 라나 방송에 또 뭐 어떤 재미잖아요. 이런 얘기 뭐 어디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번에 이쪽 애들 이란 애들이 총 200명 이상 죽었고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지휘관 포함해서 그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벙커 파괴 폭탄이 지하 본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작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 이거를 DFG-17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가 이란의 요격 시스템보다 훨씬 빨라서 이란의 요격 시스템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통에 제가 방송에서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이번에 다보스 포럼 가서도 그랬다 그랬죠. 야, 우리들이 그냥 갖고 있는 무기는 니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뭔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 테지만 그냥 그런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은근하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사용했었고 거기 무기 중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걔네들이 쏘는 그 총알이 아예 미군들한테 이렇게 가면 아예 튕겨져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또 무기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극초음속 무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게 DFG-17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궤도에 있는 자산에서 발사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DW라 그래.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이라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듀 그리고 DW인데 그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해요. 근데 그게 공격 전에 아예 전자장비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DW하고 생각나면 옛날에 몇 년 전에 마우이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뭐 아예 마우이가 다 불타버렸는데 거기에 뭐 무슨 오프라 집만 남아있고 뭐 파란 지붕한 오프라 집만 남아있고 뭐 그런 얘기 제가 방송에서 한 일 있죠. 그건 제가 저쪽 럼블에서 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사용됐던 무기가 제가 방송에 얘기했을 때 DW도 사용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게 공격 전에 아예 전자장비를 다 태워버리니까 얘네들이 뭐 아예
아예 손도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 하메네이 정권은 사실상 아침 그 자정에 그랬으니까 아침을 맞이하기도 전에 사실상 완벽하게 제거된 겁니다. 왜냐하면 군 수뇌부 40명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 윗대가리 4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걔네들의 보복은 너무 미약하고 지금 뭐 보복한다고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날뛰고 그러는데 걔 그래 봤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타르나 UAE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예요.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그러죠, 한국 분들은. 그래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에 있는 기지들이 일부 타격을 받았지만 아이언돔 통합 시스템과 미군 방어 체계가 겹겹이 방어를 해서 완전한 침투를 하지 못했다. 단 한 건도 침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이언돔은 뭐냐면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데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에게 그 미군이 준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아이언돔을 작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진화된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뭐랄까 아이고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더 좋은 아이언돔으로 바꿔줬다 그래요. 작년에. 그래서 그 아이언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 미국의 배신자들이 이란에 팔아넘긴 거는 이건 이제 과거 딥스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란에 팔아넘긴 게 역설계된 형편없는 장비였을 뿐, 그 우리 기술력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트통의 전략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무슨 뭐 트통이 또 뭘 한다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그 정도 봤으면 되지. 거기서 뭐 입을 닥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트통을 뭐 의심한 거예요. 뭐 그랬던데 지금 이번에 이 이란 공습 사건으로 또 입이 이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 이란에 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서 이란은 석유를 많이 매장량이 많은데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약했어요. 이 생산량과 매장량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알지도 못하고 이란 치니까 이것도 이란의 석유가 또 탐이 나서 또 투통이 저러네. 그런 사람은 좀 입 닥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뭐 전 세계 석유를 뭐 사우디 다음으로 2위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뭔 남의 나라 석유가 뭐 욕심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사람 보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래서 이건 자원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밑밥을 가만 있어봐. 이 배경 설명을 너무 잘 깔아놓은 거예요. 어제 그제 방송에서 뭐냐? 부패한 잔존 세력을 정리하는 작전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란이 그 딥스의 마지막 거점이다. 그런 얘기를 참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제 그제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인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도적인 정밀 화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무기들이 있어요. 이거 재밌죠. 레일건이라든가 AI 드론 그런 이렇게 여러 개 드론이 아주 그냥 한꺼번에 동원되면서 그걸 이제 군집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거는 이번에 레일건과 더불어서 아예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계속 이유는 뭔가 적들이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도 1편
나이스 보자. 이게 지금 원고가 많은데 이것까지 마저 하고 제가 또 내일 방송에서 또 연결해서 뭐 이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일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뺐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 가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적들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나, 압도적인 격차를 좀 말씀드리는데, 기술력의 우위가 측면에서 우리의 양자 암호화 네트워크는 그들의 해킹하려는 시도를 아예 그냥 뭐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와 스텔스 기술은 그들의 방어 체계를 그 완전히 구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그 B2 바머가 미국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작년인가요? 그 이란을 칠 때 그걸 썼는데, 지금 미국이 그 그거보다 더 앞선 B21일 거예요. 제가 어서 읽었는데, 그래서 B21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미국의 행정부들이 적들이 기술의 일부를 훔쳐가도록 일부러 가만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바이든 때도 물론 그랬고, 오땡땡이나 뭐 그 대통령 시절에 아예 그냥 저기들이 그 훔쳐가는 거 뻔히 알아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통은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시스템을 실제로 배치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는 겹겹이 구성된, 제가 이게 C41SR 체계예요. C41SR 체계인데 이거를 그냥 이게 뭔 소리래.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C, 커맨드. 그 다음에 4는 이제 네 가지.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그 다음에 감시, 정찰.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C41SR 체계는 뭐냐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겹겹이 구성된 그 체계가 적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작전 때 미군 그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좀 부상을 좀 당했죠. 뭐 생명에 지장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그 트통 국정연설에 그 초대돼서 며칠 전에 했잖아요. 초대돼서 트통이 역사상 최고로 길게 그 국정 연설을 했는데, 그때 매년 1월이나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동안 했던 치적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 애들의 덫을 놔가지고 민주당 애들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언젠가 그 얘기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란 사건이 바로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 이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때 그 약간 부상당한 그 군인이 늘 초청해서 그에게 훈장을 주는 일이 그 국정연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우리 요격 시스템에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전혀 힘을 못 썼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통은 쟤네들이 저기 하니까 아예 얘네들하고 뭐 싸움을 싸운다 이 차원이 아니고,
아 니네 그래? 니네 국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독재 정권에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래? 오케이. 니네 이 세상에서 좀 사라져 줘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국가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대신에 작전 이후에도 조금 아까 했던 얘기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 이후에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타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히 유리처럼 녹아버리는 그러한 그렇게 하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일부러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써버려놓으면 나중에 회복이 그 나라도 나중에는 이제 석유 다시 잘 팔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하면 이란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인데 또 그렇게 인프라를 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 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써서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끝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됐고 그동안 끝없는 전쟁을 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방산업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 복합체, 걔네들이 끝없는 전쟁을 해야 군인들한테 리베이트 주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어서 끝없는 전쟁을 밀어붙였던 자들이 딥스의 그런 애들이에요. 그거가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작전으로 기존의 체제가 얼마나 그동안 조작되었던 체제였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일도 된다고 말씀드리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시설의 무기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정도 무기는 굉장히 아주 약한 거고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MWS71 아마 이분 펜실버니아에 계신 켈리신 것 같아요. 그 멤버십도 하시고 아나방송 후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슈퍼땡스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YOU 나비 효과 뭐 오랫동안 나나방송 들으시는 애청자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젤로 미국에 사시는 분이시니까 젤로 보내셨겠죠. 강씨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스네임이 YOUNG 미들 이니셜 K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장명희님, 김주연님 뭐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우정복님은 뭐 너무 오랫동안 방송 들으시고 그때 따님 소식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좀 그랬습니다. 우정복님 댓글도 자주 써주시고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송후원님도 이렇게 늘 보내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군산 성함에 군산이라고 하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힐러리 얘기하니까 힐러리가 저 세상을 갔는데 뭔 힐러리 얘기를 하냐 뭐 이러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뭐 여러 번 했는데 뭐 방송을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인데 지금 돌아다니는 힐러리는 아마 5.0이나 6.0쯤 된다 그랬죠. 그런데 걔네들이 제가 그랬죠. 아베 신조가 대중 앞에서 죽는 그게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한데 이미 본인은 갔어도
우리 앞에 계속 힐러리라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오늘은 지금 이란 소식 또 연결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멤버 매일 광고하죠. 멤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타이틀먼트라는 말이 영어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권의식, 권리의식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타이틀먼트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인타이틀먼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두 제가 하는 방송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맙다,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고 하니까 여러분들 멤버로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한데 기본 하셨다가 내가 업그레이드 형편에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면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